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린 것처럼 이번 시리즈는 사암침이란 무엇인가 함께 중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눈높이 교육 그런 차원에서 마련했는데요. 즉 사암침에 대해서 사자도 몰라, 동의학에 대해서 동자도 몰라, 그러한 왕초보님들 그리고 서의사, 코쟁이 서의사들이 사암침을 배우려 왔을 때 어떻게 그들에게 초간단 요약으로 사암침을 가르쳐 줄 것인가. 오늘은 아카데미 시간은 아니지만 그런 형식으로 엮었습니다. 특히 저 멀리 미국의 마이클이라고 하는 청년 서의사 학도가 사암침 배우려 여기 금강산 스튜디오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와 대담을 주고받는 형식으로도 종종 엮어질 거예요. 먼저 사암침 하게 되면 오행의 상생 상극작용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눈높이 교육처럼 코쟁이 서의사들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마이클, 먼저 오행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마이클이 이렇게 답합니다. 네, 그 정도는 압니다. 5 elements입니다. 그렇습니다. 서의사들의 배우는 의학 개론에 의하면 히포크라테스의 역사를 공부하기도 해요. 거기에 4 elements가 나옵니다. 동의학에선 5 elements, 이게 오행이에요. 즉 오행침법, 그것을 영문으로 번역하면 5 elements acupuncture입니다. 어쨌든 오행은 5 elements. 그러면 기본적인 지식은 갖고 있다고 했으니까 마이클, 상생이란? 네, 답합니다. assistance라고 답하겠습니다. 굳이 help라는 표현보다 assistance, 도움을 주다, 원조를 해주다 등등의 그 단어. 그러면 상극이란,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웬만큼 공부를 하고 왔어요, 마이클이. check and balance라 칭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마이클이 농담도 잘해. 선생님, I will hate you, 즉 나는 너를 미워할 거야, 이런 종종 영화 대사, 그런 것처럼 미워하다의 극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똑똑해. 그렇습니다. 상극작용을 미워하다, 저주하다, 원수처럼 지낸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규제와 균형을 맞추는 것, 그러한 것에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행 5 elements란 동의학에서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그렇습니다. 목, 화, 토, 금, 수, 수, 목, 화, 토, 금, 금, 수, 목, 화, 토, 이러한 오행의 위치, 그 위치에 배속된 각 장부들이 있다. 우리 몸에 육장육부가 있다. 그 중에서 이번 시간은 5장에 한해서 살펴봅니다. 즉 오행에는 각각 장부가 배속되어 있는데요. 수, 키드니, 신장, 목, 간, 화, 심장, 토, 비장, 금, 폐장, 이러한 오행에 속한 장부들은 서로 어시스턴스 관계를 갖고 있다. 동의학적 용어로는 어미 모자 써서 그것을 수, 오행상 수에 속한 신장은 생한다, 간은 엄마 역할을 하면서 여기 심장을 생한다, 발육시키고 양육시킨다. 심장이라는 엄마는 비장을 발육시키고 케어를 한다. 비장이라는 엄마는 폐라는 장부를 발육시키고 생육시킨다. 폐장이라는 엄마는 신장을 발육시키고 생육시킨다. 이것을 가리켜 오행의 상생작용. 그래서 목생 화, 화생 토, 토생 금, 금생 수, 수생 목.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클, 여기 상생, 생한다라는 것을 마이클은 어시스턴스라 설명했는데, 이러한 것이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할까? 마이클이 말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목생, 화, 화생, 토, 토생, 금, 금생수, 수생목.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 어떠한 메커니즘을 말하는가, 그것까지 아셔야 돼요. 그것은 조금 더 진도 나가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기본 원리는 이렇다 하는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체크 앤드 밸런스 관계, 마이클은 상극작용을 체크 앤드 밸런스 관계라고 했는데, 규제와 균형, 즉 간은 비장토와 한의학적 용어로 상극 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이것을 체크 앤드 밸런스 관계라고 마이클은 정의했어요. 그리고 비장은 신장과 체크 앤드 밸런스 관계를 갖고 있고요, 신장은 심장과 체크 앤드 밸런스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심장은 폐와 체크 앤드 밸런스 관계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폐금은 간, 리버와 체크 앤드 밸런스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3권 분립이 되어 있는 나라예요. 행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고 국회가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 때 국회가 너무 심하게 행정부를 견제한 나머지 예산 승인을 안 해준 적이 있지? 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오바마 행정부는 어떠한 공경에 처했었지? 마이클이 말합니다. 연방 공무원들 월급을 못 줬어요. 지난번 트럼프 정부 때도 있었고 이번 바이든 정부 때도 그 위기까지 간 적이 있죠. 그러니까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합니다. 무엇으로? 법을 만들고 또 예산 승인권, 예산권을 가지고 적절히 견제를 하는데, 너무 심하게 견제하거나 아니면 행정부와 어떠한 심각한 알력이 있었는데 그것이 해소되지 못했을 때 국회는 예산 승인을 안 해주거나 해서 미국 정부는, 연방정부 공무원들에게 한동안 월급을 주지 못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심각한 규제라고 할 수 있겠죠. 정치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가 행정부에 예산을 배당하지 않아서 행정부가 일을 할 수 없도록 행정 마비를 시킨 것, 그것은 매우 네거티브한 규제라고 할 수 있겠죠. 네거티브한 규제. 그러면 적절히 예산을 쓰고 있는가 없는가 감시하면서 적절히 예산을 승인한다든지, 또 정부의 어떤 인사를 임명할 때 그에 관한 자질을 철저히 검증한다든지 등등은 긍정적인 규제죠. 그러니까 체크 앤드 밸런스는 hate you, 미워할 거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와 같이 적절히 규제 그리고 균형을 유지하는 관계다, 이렇게 코쟁이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각 장부는 어미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다 그랬어요. 자식에 해당하는 장부가 지금 허증에 빠져서 아파요. 그럴 땐 어미에게 도움을 청한다. 그게 허보기모, 허즉보기모인데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의과학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왜? 삼침은 첨단 의학이니까. 그 차원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다. 간이 아파요. 마이클이 볼 때 간이 아픈 것, 예를 들어서 리버 디스펑션, 간 기능 장애라고 마이클이 판단했을 때 보다 정밀 진단을 해보니까 간이 위크니스한 거야. 간 기능 부전, 간 기능이 뻗쳐서 생긴 게 아니고 간 기능이 위크니스해서 허약해서 생긴 것, 이것을 동의학적 용어로는 허증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 오행의 상생 생극작용에서. 아니, 일단 의과학적으로 완전히 이해된 상태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대화한 내용으로 볼 때 그렇지, 신장이라는 어미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겠지. 보기 뭐하라, 즉 간이 기능이 약해서 병이 생겼는데 이때는 스스로 케어를 못해. 그래서 엄마가 케어를 해줘야 돼. 그것을 가리켜 아플 때 엄마의 도움을 청한다. 그것이 허즉 보기모하라 라는 뜻.
허보기모. 그러면 그 요법은 어떻게 시행하는가? 그러니까 허하면 어미를 보아라 했는데, 간의 엄마는 신장이니까 우리가 침을 꽂을 때 신장에다가 침을 꽂습니까? 키드니에? 그리고 간에도 침을 꽂습니까? 그건 아니죠. 오행침법은 경혈에 침을 꽂는 겁니다. 한의학대사전, 경맥들은 자체에 순행 부위가 있고 일정한 장부 기관들과 연계되어 있다. 즉 그 경맥을 통하여 그 경기가 해당 장부 및 기관들에 가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게 하며 온몸을 하나의 통일체로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여기 키드니, 그리고 아파요 간, 목경, 신수경이 있습니다. 족고름, 간경, 훌레임은 족, 고름풍, 간, 목경. 여기 고름풍은 간, 목경이 만들어내는 경기, 즉 에너지. 그리고 간, 목경의 목은 오행상 위치. 족, 소음, 신경은 훌레임이 족, 소음군화, 신수경인데 소음군화 그렇습니다. 그 경맥의 경기가 소음군화. 그리고 신경은 오행상 수에 속하니까 신수경. 자, 어떻게 삼침을 적용합니까? 간이 아파요. 그런데 허약해서 아파. 그러니까 신수경이라는 엄마가 이리와 하면서 약도 먹여주고 케어를 해주는 거야. 돌봐주는 거지. 그렇게 오행의 상극작용에서 여기 상생작용은 허즉보기모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먼저 편작은 이렇게 적용했어요. 족소음구나 신수경이 오행상 수이고 족고름풍 간, 목경이 오행상 목이니까 간의 엄마는 신수경. 그래서 신수경의 수혈인 음곡 하나에다가 침을 딱 꽂고 보사 스킬을 통해서 보를 해줬어요. 그런데 낫질 않아. 오늘날 왜 중국에서 오행침법을 잘 쓰질 않느냐? 또 일본에서도 오행침법을 쓰지만 왜 삼침법만이 첨단의 과학인가? 그것을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찻잔 속의 태풍이 아니라 의과학적인 근거로 설복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다가 수백 년이 흐른 다음 당나라 때 저 유명한 손사막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허즉보기모 하라 했는데 엄마의 경맥의 대표 경혈인 음곡 하나만 보였더니 안 난 걸 거야. 자체적으로도 허에 빠져 있으니까 족고름풍 간, 목경의 곡천이라고 하는 수에 해당하는 경혈도 보해주면 어떻게 될까 하고 최초로 음곡과 곡천을 보했어요. 우리가 지금 구사하는 삼침법의 반을 쓴 거야. 그런데 역시나 안 나. 무엇을 놓친 걸까요? 삼도인이 청년 확인하기 우리 금강산 스튜디오 앞에 사암굴에서 수많은 책들을 가지고 독학을 하면서 공부를 할 때 편작 선생이 놓친 건 무엇일까? 손사막 선생은 무엇을 놓친 걸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걸 놓친 거야. 즉 상극관계가 있다는 것을 깜빡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큰 실수를 할 수 있을까? 어쩌면 삼도인은 콜럼버스 달걀 깨기였을지 몰라요. 물론 콜럼버스 달걀 깨기도 정설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어쨌든 즉 간이 자식이에요. 그래서 엄마의 도움을 청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열심히 간, 목경을 위해서 에너지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 그게 편작 손사막의 오행침법이었단 말이야. 지금 TCM 침법이에요. 이게 TCM 오행침법. 삼도인이. 그런데 견제 관계가 아주 지나치게 간섭을 하고 견제를 하면 그것은 오히려 괴롭히는 결과가 되니까 그때야말로 그건 I hate you 그런 상태가 됐구나.
그래서 아무리 케어를 해준들 그 목의 상태가 건강해질 때까지 일시적으로 해소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동의학 역사상 최초로. 그래서 간 허증으로 생긴 병은 음곡곡촌의 경고중봉을 사했더니 아주 깔끔하게 낫는 거예요. 아주 깔끔하게. 예를 드는 거예요. 간이 허에 빠져서 병이 생겼을 때 음곡곡촌을 보하고 경고중봉을 사하는 그 요법을 간정격이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삼도인 침구 요교를 말할 때 삼도인이 저자인 것 맞다. 그리고 삼도인이 창안한 삼침법 맞다. 그런데 삼도인 침구 요결에는 선생의 임상 경험만 있지 삼침법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 없다라고 말해요.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삼도인 침구요결 4쪽에 보면 삼도인의 서문 머릿말, 머리글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